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꿈을 꾸어갈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어떤 행복을 만들어갈지 모두 당신의 의지에 있다. 모두 내 의지에 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이렇게 아침 방송 하는 거 누가 저에게 강제로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의지에 이렇게 매일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스마일 찐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구독자가 늘어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감사 스마일이 이 아침 방송을 갖다가 제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코 웃음 쳤습니다. 너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제가 뱉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스님들도 항상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떤 꿈을 꾸어갈지,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어떤 행복을 만들어갈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해 나갈지 당신의 의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종 낙찰자, 즉 다시 말해서 창릉 첫마을에 시공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A4블럭 신혼희망타운은 신세계건설에서, 그 다음에 창릉 S5블럭은 이수건설에서, 그 다음에 S6블럭은 반도건설에서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많은 감스님들 중에서 창릉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있는데 꼭 본청약 때까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시고 만약에 뭐 수방사라든지 더 좋은 데 당첨되시면 포기하셔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창릉 첫마을만큼은 거의 로또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구평 최고가가 과천부터 안양까지 쭉 되어 있는데 22억 9천부터 12억 8천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보양시만 보게 되면 12억 9천에서 킨텍스 원시티가 1블럭이 실거래가를 갖다가 구평 최고가를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GTX A가 개통하게 되면 원시티가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게 덕은지구하고 지축도 이제 12억대로 올라서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덕은은 지금 12억, 13억 호가는 되어 있는데 아직 실거래가 12억 구평을 아직 지키질 않았는데 조만간 대전 홍대선 착공 들어가게 되면 아마 앞자리, 그러니까 뒷자리가 12억, 13억대로 아마 실거래가 찍힐 거고 저는 조심스럽게 만약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가 구평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 그린코아가 아마 먼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과천부터 안양까지 보시는 것처럼 고양시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나고 GTX-A가 개통을 하고 또 내년에 경계자유구역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아마 좀 다른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리고 GTX-A 킨텍스역 지금 역사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출구의 모습을 어떤 분께서 사진으로 공유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이 이제 GTX-A 그 노선의 그런 상징적인 색깔인데 이 보라색 색깔로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이제 D-78일 많은 분들이 GTX-A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개통을 하게 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역 무정차라든지 삼성역 정차가 되게 되면 정말 고양시 서북부는 천지개벽을 할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한강 K문학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다. 제가 어제 늦게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됐던 사실인데 감스님들께 이 기쁜 소식을 함께 공유하고 또 축하를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강렬한 시적 산문, 아시아 여성 첫 문학상, 맨부커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으로는 거장 반열에 지금 한강 작가님께서 오르셨고요.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대표작이 있는데 세계 주요 문학상 중
이관왕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두 번째로 지금 수상을 한 건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들과 저녁 식사 마쳤을 때 수상한 전화를 받아서 예상 전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 K-팝, 그다음에 K-컬처가 정말 세계 속에 정말 으뜸으로 지금 서고 있다. 다시 한번 K-컬처, 그다음에 K-팝, 그다음에 K 이런 문화까지도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밝을 것이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에 앞서서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에 감사 스마일 TV 라이브 시간 때 올해보다 내년 집값이 더 걱정이다. 정말 이 금리 인하, 분양가 급등, 아파트 공급 부족 이 세 가지가 내년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합쳐집니다.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내려가진 않고 있는데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많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도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금리는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인하 계획되어 있고 분양가는 정부에서도 분양가를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지금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는 지금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더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이 현실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정부에서조차도 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본론에서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모순인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종배 파이낸셜 뉴스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공급 절벽은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단 7,0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팩트인 사실인데 정부에서조차도 이 거래, 이 입주 물량에 대해서 약간 눈속임을 좀 하고 있고 정말 이 부동산 R114의 윤지혜 연구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20날 빠숑님의 수두TV에서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한글로 놓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제가 배워와서 제가 감스님들께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간극 큰 주택공급 통계 추정치 내후년에 전국 입주 물량이 15만 가구로 줄어듭니다. 또 내년 공급은 26만 가구의 절반 수준, 비아파트 공급 불안 해소엔 역부족이다. 전문가분들은 정부 공급 대책을 제고해야 된다.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인해 가지고 당장 아파트가 3년, 5년 안에 지금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3기 신도시는 아무리 빨라야 27년에서 28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것도 창릉만 예를 들게 되면 창릉 천마을이다 보니까 2,000세대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2,000세대를 내가 돈을 주고 사고 또 매도를 할 수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입주 물량이라고 볼 수가 없다. 분양하는 건 맞는데 이미 사전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거의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청약 세대수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예상하는 공급 물량과 민간에서 지금 예상하는 공급 물량이 정말 상이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가운데 이 가장 큰 문제, 주택 공급 부족인데 민간에서는 줄곧 공급 절벽이 지금 우려를 지금 드러낸 반면에 정부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 R114에서 지금 후분양이라든지 청년 안심주택 등을 반영해가지고 재산정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정부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내년이 아니라 2026년입니다. 지금부터 시공을 갖다가 공사를 착공을 해도 아파트가 2년 안에 지어지기가 쉽지 않고 또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3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부수고 새로 짓는 거는 아무리 빨라야 5년에서 6년 걸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2주 철거가 들어가는 단지도 5년을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지금 26년부터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7,000가구밖에 되지 않는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정말 올해보다 내년 집값이 더 큰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강조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수님들만이라도 정부 말 믿지 마시고 내가 지금
먼저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입주 허수에 의존한 정부 통계. 그러니까 이거는 입주를 갖다가 그러니까 착공 들어가는 물량으로 또 인허가 들어가는 물량으로 지금 말 그대로 공급을 갖다가 지금 물량을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인허가가 들어가도 착공이 안 들어가는 데가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 또 착공이 들어가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입주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사업단지, 사업지도 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114에서는 정부 추정 취지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급 대책을 갖다 점검을 해야 되고 특히 아파트에만 지금 쏠려 있는 이런 시장을 갖다가 비아파트로 해가지고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은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야 니네들 이렇게 해라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면 손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차츰차츰 미루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안 하고 있고 또 사전청약을 갖다가 했던 그런 단지들조차도 본청약을 안 받고 아예 그런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청약에 당첨돼서 2년, 3년 동안 기다렸던 분들 정말 억울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책이 정부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감사스마일도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유는 간단하다. 재산정된 민간 통계에는 말 그대로 아파트만 포함되어 있고 반면 정부 통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비아파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심각한 이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내년에 선거 없고요. 내후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렇게 심박성을 잘 모르고 있고 일단은 정부에서는 지금 기다려라. 수요 억제 측면에서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눈치 빠르고 내가 도저히 이제 전세나 월세를 갖다가 못 기다리겠고 또 청약도 못 기다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감스님들만이라도 조금 먼저 움직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빠숑님의 이렇게 지금 공급 부족이라는 시기에 투자법, 그러면 주택 투자 불가 시기에 절세 투자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들 지금 공급 부족이 이런 시기가 이제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스마일을 또 찾아오고 감사스마일에게 또 면담을 하고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내가 몇 년 동안 지금 정부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공급 절벽이 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실감이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 공급 절벽이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또 정부 통계의 문제라는 거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내년도의 투자 전략, 올 하반기 4, 4분기부터 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수도권 및 주요 도심 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특히 이제 고양시는 정말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 서대문, 은평, 마포도 지금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서울 주요 지역에 내가 지금 직장이라든지 또 생활 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공급 절벽이 시작되기 전 급매물이나 앞면 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분양 아파트에 청약 당첨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급매물을 잡는 게 더 낫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이후부터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형 투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과세 받으려고 팔지 마시고 그냥 좀 가져가시라. 그래서 내년에 GTXA 개통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매도해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2025년, 2026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해진다고 하면 정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입지가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정말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아파트 및 오피스텔인데요. 공급 절벽이 아파트에 집중되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도 대안처로 투자처로 떠올 수 있는데 저는 오피스텔 원룸, 투룸보다는 3룸, 그 다음에 25평 아파트를 대체하는 3룸, 그리고 역세권의 이왕이면 브랜드 대단지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갖다가 투자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3룸 들어가기 정말 힘들다고 하시면 최소 2룸 이상으로 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분명히 오피스텔, 비아파트의 그런 투자의 시간이라든지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지금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이런 비아파트 그런 주거 시장도 아마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빌라 시장도 지금 조금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아파트가 안 된다고 하면 비아파트 중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 25평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84 타입이나 최소한 74 타입 이상으로 해서 방 3개짜리를 투자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3기 신도시 정비 사업. 이거는 3기 신도시는 뭐 지금부터 관심을 계속 가져가면 좋은데 찾는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이 이제 거의 막 끝났고 이제 본 청약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 청약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통장 점수라든지 이게 내가 당첨 안정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도전을 해보는 거지 마냥 도전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당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만약에 평촌까지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일산, 종롱, 삼보는 큰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 관리도 있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내기 전까지는 가격 변동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경기 둔화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까지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 주택 공급이라든지 금리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장 상황이 이제 아파트, 부동산 시장으로 현금들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한다고 하면 한 지역에 여러 개 물건을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경기 북부에 했다라고 하면 경기 남부나 동부나 서부 아니면 서울이나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투자 방법을 갖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 유동성 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현금 유동성 확보라는 게 뭐냐면 정말 또 급한 매물이 또 나왔을 때 또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저는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큰 걱정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아파트 전세나 월세가 생각보다 많이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떤 대책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리 인하가 10월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다음달, 다다음 달에 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1년 후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가격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은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10월 20날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인데 R114에 윤지혜 연구원님과 풀팽님, 포펄님이 오프라인 강의를 갖다가 지금 롯데백화점 평천점 문화원에 사기 때문에 감스님들 중에서도 시간이 되시거나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고양시가 이제 지금보다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정말 고양시는 집값이 안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기도 구평 최고가에서 고양시가 12억 9천인데 10억이 넘어가는 곳이 지금 덕은 그 다음에 지축의 센트럴 푸르조 정도만 지금 10억이 넘어가 있고 없어요. 그 다음에 원시티 정도밖에.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중에서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고양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양시는 살기만 좋다. 근데 저는 앞으로 이 GTX A와 또 서해선 또 어제 화성국제 테마파크가 신세계에서 멋지게 또 개발을 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는데 그건 제가 또 내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이 완전 개통이 되게 되면 정말 고양시에서 화성국제 테마파크까지 환승 없이 30분, 40분대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또 오늘 또 이야기 드립니다. 고양시가 이제 교통망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까지 확충이 되고 또 부동산 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GTX-A 서울운정중앙역 이 구간에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마련을 꼭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내년부터 정말 공급 절벽에 특히 고양시는 내후년에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